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얘기는 새로운 디지털 가이드를 소개하는 날인데요. 요즘에 디지털 가이드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이제는 손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컴퓨터드 가이드, 그런 가이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아주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심고 부착까지도 하는 그런 수식을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든 경우에 전부 다 가이드를 사용하나요? 그렇지가 않죠. 뭐 싱글 케이스라든가 좀 쉬운 케이스는 직접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요즘에 아주 쉬운 케이스라도 가이드로 하면은 얼마나 좋겠나 생각이 들고 실제로 해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절약되고 또 정확하게 심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모든 수술을 임플란트 가이드로 하게 되겠는데요. 손으로 심다 보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잘 심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엉뚱하게 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묻어놓고 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바이오메카니컬리 레테럴 포스도 가해지고 캔틸리버도 가해지고 해서 이렇게 어바트먼트가 프랙처가 되고 스크루가 프랙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잘 심고 싶은데 우리가 프리핸디드하고 가이드를 이용해서 심었을 때 비교해 보면 이렇게 논문에 의하면 한 3배 정도 가이드가 훨씬 더 정확하다 이렇게 논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이드의 필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아직까지는 이 디지털 가이드에 익숙하지 않고 좀 멀리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현재 수술 가이드의 문제점이 있는데 보통은 좀 사용이 불편하다. 그리고 그 정확성을 믿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래닝을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제작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특히 발치하고서 바로 심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직접 바로 가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가이드 믿을 수가 없다. 실제로 우리가 이게 그 모델상에 대봐도 저렇게 흔들리는 가이드면 뭐 도저히 구간 내에서는 맞지가 않겠죠. 구간 내에 끼워서 해보려고 해도 이게 움직이는데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당일날 가이드가 있어야 좀 신입을 자유전을 하겠는데 뭐 오랄 스캐닝 해야 되지, 임프레션 떠야 되지, 그 다음에 뭐 익스트라 오랄 스캐닝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디자인하고, 또 플래닝하고, 또 이걸 프린팅하고 이런 여러 개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일 수술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가이드가 있다면 예를 들면 누구나가 이해하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가이드, 그냥 오랄 스캐너나 모델 스캐너가 필요 없는 가이드, 그러면 스캐너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필요 없는 가이드, 그리고 또한 기공 작업이 필요 없는 가이드. 네, 글쎄요, 뭐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기공 작업, 이게 필요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더욱이 정밀한 가이드, 그리고는 필요할 때 즉시 만들어 쓸 수 있는 가이드라고 한다면 뭐 이런 가이드가 어디 있겠냐, 이렇다면 나도 한번 써볼 수 있겠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가이드라고 하는 새로운 디지털 가이드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가이드 시스템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프리 가이드라고 하는 이게 그 가이드 전 단계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구간 내에서 임프레션을 체득한 다음에 구간 내에서 굳힙니다. 굳히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꺼내서 이 밀링기에다가 가공을 하는 것이죠. 가공 시간 5분에서 10분. 그러면 그게 바로 가이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바로 가이드 시스템인 거죠. 그럼 바로 가이드 시스템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프리 가이드라고 하는 가이드 전 단계가 있고, CBCT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플래닝 할 수 있는 바로 플래닝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밀이 있습니다. 밀링을 해야 되니까 밀링기가 필요한 것이죠. 이 4가지가 필요하겠는데요.
워크플로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임프레션을 체득하고 이걸 그대로 CBCT를 찍는데 10분 정도 걸리고 플래닝 하는데 한 5분에서 10분 그리고 밀링 하는데 10분 그래서 토탈 한 30분 이내에 서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가 내원한 당일날 정밀한 가이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다. 프리 가이드는 도대체 어떤 거냐 보시면은 마커가 존재하고요. 마커가 있고 그 다음에 지그 홀더가 있네요. 지그 홀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레진 그 가운데 약간 노랗게 생긴 것이 라이큐어링 레진이 안에 담궈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클리어한 멤브레인이 덮여져 있는 것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이 디지털 가이드를 하기 위한 전 단계 되겠는데, 그러면, 자, 아까 그걸로 임프레션을 뜬다 그랬는데, 이것이 광중압 레진으로, 만든다 그랬는데, 왜 광중압 레진일까요? 우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레진은 우리 치과사한테 가장 아주 친근한 그런 비료를 할 수 있는데, 생체 친화적이고, 조작이 아주 쉽고, 그 다음에 빠르게 구강 내에서 경화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라이트 큐어링 레진이니까요. 그러면 아주 우리가 가이드를 쓸 정도로 굉장히 덴스한 딱딱한 그런 레진이고, 그리고 정밀하게 밀링 가공이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이 레진으로 만약에 구강 내 인상을 뜰 수 있고 가이드를 만들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가이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강 내에서 직접 인상을 뜨고 경화를 시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자, 우리가 임프레션을 체득하고 그 스톤을 붓고 아니면 구강 스캐닝하고 하는 게 에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인상을 뜨고 이걸 그대로 가이드로 만들어진다면 이보다 정확한 가이드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의 에러를 줄이기 위한 것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치과에서 하면 다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존재합니까? 아니 레진으로 인상을 뜬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구강 내에서 뺀단 말이야? 이렇게 이 언더컷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언더컷이 존재하는 뭐 치아를 뽑아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레진으로 인상을 뜬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해결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죠.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 언더컷만 제거해 준다면 아주 위에 정밀한 구간에 맞게 되겠죠. 이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여기 점선이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데 바로 그 레진 위에다가 쇠 위에다가 틴 멤브레인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랩 같은 거죠. 랩 같은 게 씌워져 있는 거고 이걸로 인상을 뜨게 되면 이렇게 벌어지면서 언더컷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더컷이 심하게 있는 풀아치를 인상을 떠야 되는 경우에도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인상을 뜰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구간 내에 경화를 하고 나서도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프리가이드에는 심플 케이스, PGS, 심플용, 그 다음에 약간 멀티플용, 그 다음에 전치부용, 풀아치용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이것은 빛이 통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완벽한 팩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구강 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인상을 체득하는 것인데 CR로 물려서 그 인상을 체득하고 그 상태로 그대로 CT를 찍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구강 스캐닝을 하지 않고 이대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플래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합치의 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만은 한쪽에 뭐가 있으면 물게 되면 환자가 이쪽으로 물게 되겠죠. 그러면서 바이트가 CR로 떠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큰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에
환자의 그 미드라인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는 이 환자가 노멀 바이트인지 아니면은 오버젯이 있는지 크로스바이트이 있는지 체크해주고 그걸 사진 한 장만 찍어주면 플래너가 이거를 쉽게 플래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 한번 트라이얼을 하기 위해서 트라이얼 트레이가 있고 이걸 한번 연습을 하고 이렇게 무는 거예요 라고 연습을 한번 한 다음에 그거하고 똑같이 CR로 가이드하면서 이렇게 물려주는 것이죠. 혹시 잘못 물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환자의 바이트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CT장에서 조절하면 됩니다. 대신에 그걸 반드시 플래너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플래닝을 할 때 대합체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가 소요되고 이걸 그대로 CR로 물린 다음에 CT를 촬영하게 되고요. CT 찍고 나면은 플래닝 하는 동안에 입속에 들어가다 나온 거니까 이제 강력한 소독액에 담아서 10분 정도 담가서 이렇게 거치해 두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래닝을 이제 하게 되죠. 이건 바로 플래닝이라고 하는 플래닝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거 하는데 치 한 개, 임플란트 한 개당 한 5분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거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밀링기에 연결해서 가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밀링기는 이렇게 자그마하고 아주 예쁘장하게 생겨서 인테리어에 사용해도 좋아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0분 만에 정밀한 가이드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의사는 뭐 크게 하는 일 없이 다른 환자 보고 있으면 가이드가 완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혹시 이걸 보신 분들은 있을 텐데 바로 저게 저입니다. 나죠? 네, 제가 직접 임플란트를 신고 있습니다. 16번에 임플란트 신고 있는데 사이너스 쪽을 뚫고 들어가는 그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선생님이 제 서전이었는데 그냥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이너스를 지금 뚫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자기 사이너스를 열 때 느낌 어떠냐고 이렇게 옆에서 염작을 지르는데요. 아프냐고 물어보고 느끼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직접 수술한 라이브 서저리 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직접 저렇게 사이너스를 뚫고 들어가서 임플란트를 심었던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사이너스를 뚫고 뼈이식을 조금 하고 많이는 하지 않았죠. 조금 하고 임플란트가 정확히 들어갔는데 그러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10분도 채 안 걸리게 임플란트가 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이건 라이브 서저리였고요. 당일날 이거는 이제 신고 나서 임프레션을 체득하고 그대로 이제 플래닝을 해서 우리가 3D 프린터에서 프린팅을 해가지고 템포라리가 만들어서 구간 내에 장착하고 다시 제 심포지엄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때가 벌써 이제 작년 10월이었으니까요. 이제 한 9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이건 상하 9치부인데 당일날 이미디어 로딩을 한 케이스이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의 모습인데 잘 유지되고 있고 마지널 본도 아주 인택트하게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이제 질코니아 크라운이 완성이 돼서 2달 만에 이제 기능을 물론 당일부터 기능을 했고 저는 평상시처럼 음식을 씹었고 2달 후에 파이널이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10개월이 지난 저의 모습입니다. 물론 많은 게 변했습니다만 제 크라운을 싹 다 바꿨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레진 크라운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이따가 소개할 이 파이널 레진 크라운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게 지금 레진이죠. 레진 크라운이고 파이널 크라운이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아주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본 로스가 전혀 없이 아주 잘 유지되고 있고요. 저는 일부러
딱딱한 그 음식을 씻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훌륭하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이랬던 것이 이제는 전부 다 바뀌었죠. 크라운을 한 20년 된 크라운을 이참에 싹 바꿨습니다. 자, 지금 현재 멀징 테크닉 가이드를 하게 되면 멀징을 해야 되는데 이 멀징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트라이파디즘, 이 삼각 구조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멀징을 할 수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잇몸에다가 이 도트를 붙이고 레진 도트 붙여가지고 CT 찍어야 되고 구간 스캔 해야 되는데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요. 또한 전체가 보철물이었을 때 이런 아티팩트가 발생해서 절대 이게 그 CT하고 구간 스캔 데이터를 정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난감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 오펙한 그 마크를 레진 마크를 달아가지고 해야 되는 아주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것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프리가이드, 이 바로 가이드에서는 이런 매칭 과정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자, 보시면은 프리가이드에 이런 마커가 있다고 그랬고요. 이 마커가 6개가 존재하고 이것이 삼각 구조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세 점을 찍으면은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이 세 점을 그대로 다시 이 CT상에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CT상에는 반드시 저 마커가 나오게 되겠는데 그 마커를 그냥 탁탁탁 찍어만 주면 이렇게 푸른색으로 색깔이 변화되고 이것이 정확히 맞았다는 증거가 되는데요. 이런 아티팩트가 있고 전부 다 보철물이라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커는 명확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이 부족하거나 메탈 아티팩트가 있어도 이 프리가이드는 정밀하게 CT와 매칭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프리가이드를 밀링기에 매칭시키나요? 라는 건데 이런 지그 홀더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밀링기에 갖다가 연결만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칭이 아주 쉽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싱글 임플란트를 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프린팅 가이드는 6시간에서 30시간 이상이 걸리는가 하면 바로 가이드는 한 30분 이내에 바로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탈 슬리브를 쓰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하는 건데, 일단 이게 갭이 없으면 메탈 슬리브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소리가 대단하고, 그 다음에 메탈 가루가 떨어지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정확하지 않은 에러가 발생하는 반면에 메탈 슬리브가 없는 이런 바로 가이드처럼 이런 거는 이런 그 사이즈를 가이드 사이즈 좀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약간 빡빡하게 이렇게 아주 전혀 갭이 없이 할 수도 있고요. 물이 들어가면 좀 더 이렇게 윤활 역할하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만은 어쨌든 전혀 이런 디스크레판시 없이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게 주수가 안 돼서 문제가 되고요. 이런 주수가 안 되고 그냥 드릴링을 했다가는 여지없이 이런 그러니까 히트 페일리어가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가이드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그 채널을 형성해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서요.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물구멍에 직접 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해보게 되면은 안쪽으로 물이 잘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강 내에서도 그런 이제 그 이리게이션 채널 속으로 해서 물이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거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리게이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밀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이 하얀 이 라디오 오펙한 부분은
임플란트를 심어서 CT를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런 까만 라인은 우리가 플래닝했던 겁니다. 그래서 플래닝한 거와 임플란트 심은 후에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이제 그 두 개를 중첩시켜가지고 이제 보게 됐을 때 상당히 정밀한, 뭐 거의 일치하는 그런 거를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지금 대학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거야? 이렇게 이제 궁금증이 아주 호기심이 대단히 대학에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아주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3D 프린팅 가이드의 정밀도는 뭐 천차만별입니다. 어떨 때는 뭐 1mm, 2mm 차이도 나기도 하고요. 바로 가이드는 굉장히 정밀해서 180 마이크론만 0.17mm, 0.2mm 이내에 그런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요. 실제로 우리가 플래닝 한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심고 나서 이 두 개를 종합해서 보게 되면 아주 뭐 큰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어서 이게 제가 제 입에다가 제 손으로 심을 정도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이 정밀도를 제가 인정하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입에다가 임플란트를 자기가 심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아주 정밀했던 것을 아까도 보여드렸을 겁니다. 굉장히 두 개가 일치했던 거를 알 수 있었고요. 자, 이제 재밌는 거를 하나 여기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지난주인가요? 이 보철학회가 있었죠. 보철학회에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주어진 것이 뭐냐면 가이드 만들고 CT 촬영, 가이드 제작, 그 다음에 식립, 그 다음에 즉시 보철. 아주 내가 1시간 반을 줄 테니까 라이브로 해봐.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가능한가? 그러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대신에 저는 서전이 아니고 제가 하면 당신이니까 하지 이럴 것 같아서 제 파트너와 같이 하기로 했었고요. 여기 지금 서 계신 잘생긴 양반이 저랑 같이 있는 허봉천 원장님이신데 치주를 전공하신 분이시고 저보다 뭐 20기 이상 차이가 나는 후배인데요. 뭐 굉장히 실력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저희 치과에서 수술을 하고 나는 모더레이터로 이 학술대 현장에 있고 제가 설명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을 라이브를 촬영을 했는데요.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자고 15번이 보철이 탈락이 됐는데 7년 전에 했던 포스텐 코어가 탈락이 돼서 도저히 이제 보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발치하고 이미디얼 플레이스먼트 앤 로딩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이게 지금 프리압 포토죠. 지금 치아가 좀 버칼 쪽으로 이게 좀 치우쳐져 있어서 이게 좀 틸팅이 되어져 있는 치아이고요. 정상적인 교합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파노라마의 모습이죠. 파노라마. 요거를 발치하면서 이 사이너스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은 디지털 가이드를 당일 제작하고 그 다음에 발치 후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또 하고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하고 그 다음에 즉시 식립을 하고요. CMI IS3 410이든 4510이든 심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직석에서 3D 프린팅 템포러리 크라운을 당일 제작을 하고 거기에 수술이 끝나자마자 즉시 부착을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hopefully screw retained printed resin crown.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깥에서 원피스 크라운을 완성해 가지고 구간 내에 바로 끼운다는 겁니다. 이건 가장 어려운 거죠. 이걸 하겠다는 거고 시간은 1시간 반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집도인은 추적과 선생님 허봉천 원장이 맡았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뭐 굉장히 심플한 케이스지만 사이너스까지 있고 즉시 보철까지 하는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저희가 흥분됐겠습니까? 그 서저리 당일날은. 라이브는 90분 주어진 거고요. 자, 그러면 프리가이드 인상, 뭐 CBCT, 그다음에 플래닝 해가지고 20분 정도 시간이 뭐 소개하고 뭐하고 환자 소개하고 20분, 바로가이드 제작 뭐 5분에서 10분,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뭐 발치하고 발치하고 그다음에 사이언스 그래프트 하고 즉시 식립하는데 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뭐 이건 이제 중간에 이제 계속 이제 겹치는 게 많죠. 버추얼 디자인은 미리부터 준비되어져 있는 거죠. 이따가 설명을 제가 드릴 건데, 버추얼 디자인, 3D 프린팅, 뭐 SR 크라운 이게 전부 다 스크루 리테인 크라운이라는 거죠. 이거 40분 만에 다 완성을 해서 이제 환자 구간 내에 장착을 하는. 그래서 뭐 한 90분 이내에 완성하는 그런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자가 오면은 무조건 그냥 루틴한 프리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철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다 우리는 스캔을 하기 때문에 스캔은 이미 떠져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가이드를 할 때는, 바로 가이드 할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만은 보철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미리 심기 전에 보철을 만들어야 된다. 그때는 이 스캔을 하게 되는데요. 뭐 메딧 i500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가이드 임프레션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렇게 팩에서 빼주고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뭐 그냥 바로 붙지는 않으니까 저거를 개봉을 한 다음에 이제 구강 내에서 한번 맞춰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약간 퍼티 같은 느낌이 들고요. 살짝 끼워놓은 다음에 환자를 CR 가이드하고 물려주게 되는데, 이때 환자가 오른쪽으로 물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많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위생사가 이거는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어금니로 밥 먹을 때처럼 물어보세요. 아니면 앞니를 내밀면서 물어보세요.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물게 되고요. 설사 조금 CR이 안 됐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원래 환자의 바이트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만 먼저 플래너한테 전달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거는 큐어링을 구강 내에서 하고 아주 약간 빡빡하게 정확하게 딱 맞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뭐 저 정도 가이드가 돼야지 뭐 그냥 잡지 않고 수술을 해도 아주 정밀하게 맞을 거고요. 특히 발치호에 씹는 거는 임플란트가 이렇게 약간 그 미끌려가지고 이게 틸트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더욱더 정밀한 가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CT 촬영을 하고요. CT 촬영 끝나고 나면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은 임플란트가 이렇게 디스탈로 치우쳐져 있어서 임플란트를 신게 될 때 임플란트가 약간 디스탈로 밀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 어떻게 임플란트 위치시킬지 조금 가이드를 해준 상태로 이제 플래닝을 컨펌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건 저희 치과에 셋업되어 있는 디지털 시스템인데요. 이쪽에 프린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이제 워싱하는 그런 기계가 있고, 요거는 광중압하는 기계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프린팅, 우리가 이제 템포라리 크라운은 전부 다 프린팅을 해서 크라운을 만들게 되겠고, 이쪽에 있는 거는 바로 가이드 밀링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플래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바로 밀링기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환자의 오프닝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를 이제 소독해서 꺼내가지고 연결을 바로 시키고, 연결을 시킨 다음에 간단히 이게 잠그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제 가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싱글짜리 하나 하는데 뭐 한 7분에서 맥시멈 10분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고 나면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꺼내서 다시 봉투에 넣어서 이제 수술대로 갖다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지금 이제 발치가 이미 다 끝났고요. 발치가 이미 다 끝났고 이제 가이드가 완성됐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성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데 뭐 당연히 잘 맞겠죠. 당연히 아까 인상 떴던 거니까 그냥 구간 내는 그냥 그대로 맞는 것이고 이제 뭐 간단하게 드릴링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요거는 이따 소개하겠지만은 처음에 그 본 트리머입니다. 본 트리머로 트리밍을 하는데 아까 그 다음에 발치와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신게 되면 가이드를 아무리 한다 해도 미끌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다가 미끌리는 거죠. 한쪽 쭉 미끌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쭉 미끌리지 않게 이렇게 가공을 먼저 드릴링을 한 다음에 이 수평한 부분에 드릴링을 해야지만이 정확하게 미끌리지 않고 들어간다는 게 이런 그 IP 드릴 이게 뭐냐면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드릴이죠. 그 드릴을 저희가 개발해서 이 바로가이드 키트에 들어가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우리가 수술하는 과정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쪽에 미지알 쪽에 본이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신입이 되면은 이게 디스탈 쪽으로 밀릴 것이다, 임플란트가. 그렇기 때문에 미지알 쪽으로 조금 약간의 힘을 가하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거고, 드릴링할 때도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서 처음에 그 본 트리머로 해서 그 부분을 플래팅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IP 드릴로 해서 밀리지 않도록 여기까지 드릴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이제 해야지 되는데 이게 지금 그 IP 드릴 아까처럼 미지알 쪽에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네, 굉장히 지금 저보다 잘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사이너스 드릴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SCA 키트라 해서 사이너스 이제를 뚫고 들어가는 그런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S리머라고. 요거가 이제 뭐 한 10몇 년 동안 잘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가이드에 연결할 수 없을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검증된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이드에다가 연결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했고요. 드디어 이제 그런 키트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 해가지고 이런 아주 간단한 기구가 나왔는데 굉장히 제가 써보면서 아주 만족스러운 키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개발된 거는 뭐냐면 역시 그 스타퍼죠. 스타퍼를 어떻게 만드느냐죠. 자, 1mm부터 10mm까지 이거는 잔전골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잔전골이 3mm면 3mm를 끼우고 5mm면 5mm를 끼우고 6mm면 6mm를 스타퍼를 끼우는 거죠. 그래서 GS 드릴, 뭐 이거는 가이드 사이너스 드릴, 그래서 이제 끼울 수 있고 그 다음에 GS 리머, 가이드 S 리머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5mm 잔전골을 5mm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5mm 스타퍼를 끼워서 쭉 드릴링을 하면은 잔전골이 5mm인 것에 먼저 드릴링을 한꺼번에 딱 할 수 있다는 건데 잔전골보다 0.5mm 짧은 드릴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S리머, 아주 안전한 S리머를 고속으로 드릴링을 한다 그랬죠. 이거를 다시 5mm 스타퍼에 끼우고 드릴링하게 되면 한 0.7mm 뚫고 사이너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사이너스가 이제 열리게 되고 우리가 뼈이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아주 간편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먼저 이제 우리 그 GS 리머, 9mm GS 드릴을 이용해서
9mm 먼저 드릴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9mm GS 리머를 이용해서 드릴링하게 되면 한 번에 사이너스가 뚫리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뼈 이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6mm부터 출발했는데 8mm 지금 드릴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코티칼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우리가 스탑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정밀하게 딱 이미 스탑이 되면은 아주 정확하게 됐고, 그러면 사이너스가 이제 열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뎁스 게이지로 체크를 해봅니다. 열리지 않았으면 그 다음 드릴을 또 사용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지금 사이너스가 디지털이 이제 열린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사이너스가 이제 열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뼈 이식을 우리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뼈 이식을 하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뼈가 이 septum의 사이로 이 레테럴 쪽이 열리고 그쪽으로 뼈가 정확히 들어간 거가 이제 확인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파이널 드릴링. 파이널 드릴링은 우리가 4.5 임플란트 4510을 심기로 했으니까 4510보다 한 단계 적은 4.0의 10을 드릴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조금 했는데 여기서 파이널까지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뭐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디얼 로딩도 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심어 보시죠 라고 서로 이제 사인을 했고요. 네, 임플란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IS3 액티브 4510인데 지금 이제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SLA 서비스는 하이드로포빅하죠. 이거를 우리가 오스테오 액티브라고 하는 이런 그 플라즈마 그 액티베이션 기에 집어넣고 40초를 돌리게 되면 이제 그것이 안에 그 바깥에 있는 탄소를 제거하면서 이게 완전히 친수성 이제 임플란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빨아들이거나 이런 식으로 물을 쫙 빨아들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포를 빨리 빨아들여서 오세오 인티그레이션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fully guided implant placement죠. 지금 정밀하게 심고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 놓은 지금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는 그 이제 temporary 이제 그 screw retain crown이니까 원피스죠. 원피스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정밀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좀 마지막 눈금까지 들어가야지 이제 이게 옵셋이기 때문에 옵셋이 9mm냐 10.5mm냐 12mm냐 따라서 이 눈금을 재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서히 집어넣고 있고요. 저희가 고정력은 적어도 30N이 나와줘야 되죠. 30에서 40N 정도 저희가 이제 아이디얼하게 본다면 이미디얼 로딩 쪽에는 그렇게 돼야 되고 코로날 부분에는 우리가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에이펙스 고정을 얻으면서 로딩을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거의 한 35에서 40N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하고 있고 지금 여기 들어가고 있는 보시면 그 12mm 옵셋 아래 라인에 정확하게 일치하게 성립이 되었습니다. 예, 그 깊이가 정확히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토크도 지금 40N을 얻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디얼한 상태로 심어졌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고 가공하고 있는 동안에 보철물이 지금 완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최첨단 우리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한 건데 오랄 스캔하고 CT를 정합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임플란트 위치가 나오게 되고 그 위에 이렇게 크라운이 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라운의 가공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엑소캐드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제 크라운하고 어바트먼트를 맞출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어바트먼트를 사용했느냐, 여기 지금 보시면은 타이 실린더라는 걸 이제 저희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4.5, 5.5 다이아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넌엑사와 뭐 SF를 다 가지고 있고, 타이링크는 너무 짧아서 전치부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타이 실린더는 길게 해서 이런 구치부에 안전한 리텐션을 얻을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져 있고요. 타이 실린더가 이 눈끝마다 자르게 돼 있죠. 눈끝마다 자르게 돼 있어서 4mm, 5mm 해서 거기에 맞는 이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7mm다 그러면 7mm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멘티드 어바트먼트도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라이브러리화 되어 있어서 이제는 세멘티드 어바트먼트를 구간 내에 바로 끼우고 바로 스캔을 하게 되면 이것이 그대로 그 오랄 스캔 쪽에 정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세멘티드 어바트먼트는 보내지 않고 그냥 버추얼리 만들어서 구간 내에 가져오면 거기에 맞는 어바트먼트를 구간 내에 끼우고 우리가 버추얼을 끝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어떤 걸 썼냐면은 싱글이지만 넌-헥사 타이 실린더를 적용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 헥사를 안 맞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7mm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제 타이 실린더를 7mm를 잘라가지고 잘라서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버추얼한 거에서 7mm에다가 크라운이 제작이 되어졌고, 이 크라운을 이렇게 위에다가 씌우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썼던 레진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이 그래피에서 나온 테라하즈 TC80DP라는 건데, 이게 좀 대단히 훌륭한 레진인데요. 이거 좀 소개를 하게 되면 제일 좋은 게 우선 다른 레진에 비해서 굴곡 강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뭐 190에서 220에 가까운 다른 거와 비교가 안 되는 상당한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는 레진인데요. 그래서 이제 영구보철이라든가 라미네이트로 이게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 저도 이거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강도라든가 여러 면에서 좋고요. 굴곡 강도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팔리싱이 굉장히, 여기 좀 보시면은 굉장히 팔리싱이 잘 돼서 아주 매끈매끈한, 그러면서 디스컬러레이션, 이게 변색이 안 되는 게, 레진이 변색이 되잖아요. 근데 변색이 잘 안 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워터 레지던스가 굉장히 강한 게, 물을 잘 먹지 않는다. 그래서 인레이에 사용해도 굉장히 좋고, 이건 아까 제가 저의 구강입니다. 저의 구강에 여기를 지금 테라 레진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5개월이 지나도록 변색이 안 되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게 변색이 될 줄 알고 좀 하얗게 해놨는데 변색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강도도 굉장히 좋고 좋아서 지금 저도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거를 이제 컨택 애드를 하는 부분에서 아주 쉽게 컨택 애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진 파이널 크라운 만약 한다면 굉장히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우리 그 투명 교정 있잖아요. 투명 교정을 온라인으로 바로 프린팅해서 쓰는 그런 기술을 또 만들어내 가지고 이제는 그냥 무한대로 그 투명 쉘을 프린팅해 가지고 나오는 이제 아주 새로운 투명 교정 그런 시장이 아마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제 프린팅이 됐죠. 이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 좀 이렇게 그 뭉텅이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워싱을 하죠. 워싱을 하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메칠알코올이 아니라 이제 에칠알코올, 이제 인체 해롭지 않은 에칠알코올을 사용을 해서 3분 정도 돌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라이트 큐어링을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라이트 큐어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애니체크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아까 40뉴턴 얻었지만은 이 애니체크로 항상 이제 고전력을 체크하는데요. 애니체크를 이용해서 직접 두드려서
임플란트의 어떤 스테빌리티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얼마나 왔죠? 지금 보시면 66 예, 정도가 66이 나왔고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네, 6번을 때리고요. 네, 67이 나왔네요. 굉장히 정밀한 그런 스테빌리티를 가지고 이제 측정기라서 뭐 측정하는데 2초밖에 걸리지 않고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리피컬 사인을 찍었죠. 근데 뭐 아주 훌륭하게 계획한 대로 계획한 거와 똑같이 임플란트가 심어져서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심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 프린팅 레진 크라운이 나왔네요. 요거를 자 이제는 이 바깥에서 만들어 오는 원피스이기 때문에 구간에 잘 맞는가 라는 거였는데 자 이제 가슴 두근두근 거리면서 끼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정확하게 저항감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맞았고요. 그 다음에 컨택은 역시 미지알 쪽은 조금 약했고 디스탈 쪽이 조금 강했는데 디스탈 쪽을 다시 한번 열어가지고 그쪽 약간 컨택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이게 레진으로 다시 에딩을 해서 구간 내에서 라이트 큐어링을 하는 아주 편리하게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N으로 잠가서 이제 끝을 냈고 스크루홀은 똑같은 레진으로 필링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완성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50분 이내에 모든 라이브가 끝난 거를 저희가 됐고요. 이렇게 지금 이게 파이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건 이제 다른 대학에서 이성복 교수님이 지금 라이브 바로가이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면서 이제 이성복 교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가이드는 정밀도가 우수하고 간편성이 최고면서 대학병원의 전공의 교육에 최적이고 현존 컴퓨터 가이드 등 가성비가 최고다 얘기하고 있고 바로가이드는 우리들 보철 전공자들의 실시의 탑다운 드리븐 레스토레이션의 깜찍한 실현 그 자체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됐는데 무치약 바로가이드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시도되고 있고요. 간단히 임프레션 체득해서 CT 찍고 플래닝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고요. 네, 이런 뭐 사이너스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플랩리스로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요.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임플란트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임플란트 디자인이 이미디얼 로딩에 굉장히 좋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런 훌륭한 디지털 가이드들이 개발되고요. 그 다음에 밀링기라든가 그 다음에 프린팅 프린터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레진 같은 좋은 머티리얼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이제는 이 가이드 시대가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가이드로 예측 가능한 아주 최소 침습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버추얼 플래닝, 이 플래닝이 좀 지금은 조금 잘 안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환자에서 고민하지 않고 이제 버추얼 플래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임플란트 수식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긴 시간을 끌으면 안 되죠. 빠르게. 그 다음에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런 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긴 거, 뭐 큰 거, 복잡한 거 이거를 하지 말고 아주 심플한 케이스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 임플란트를 가이디드 컴퓨터 가이디드 그런 플레이스먼트 앤드 로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 제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런 디지털 가이드를 잘 활용해서 좋은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